안녕하세요. 샤론코치 임혜입니다. 네. 자녀교육 Q&A 여러분에게 오늘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서 들어오세요. 네. 패드 좀 켤게요. 네. 저도 좀 해봅시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바쁘셨죠? 연휴를 보낸다는 거는 참 쉽진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다들 해야 할 일이고 오디오 괜찮을까요? 여러분 오디오 체크 한 번만 해주실래요? 제가 마이크를 조금 바꿨거든요. 네, 오디오 한번 체크해 봅시다. 네, 훈서님 들어오셨네요. 훈서님 마이크 한번 봐주세요. 소리 어떤지. 네, 제가 위치를 조금 바꿔서 해요. 점심시간에 딱 맞고. 네, 오디오 괜찮죠? 네.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네. 새해도 건강하라고요.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연휴는 그냥 죽어라 일만 했습니다. 네. 할 게 좀 많았죠. 지금도 방금 전에 회의하고 네. 그리고 사실은 점심도 못 먹고 또 이렇게 일을 하고 또 2시 넘어서 또 미팅이 또 하나 있어가지고 오늘은 많이 바쁜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자, 인사 좀 할까요? 네. 아린맘님, 네. 김지님이에요. 네. 네. 그 다음에 CHOYW님, 네. 퍼지티브님, 네. 은혜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다행이네요. 다음에, 루브라고 해야 되나요? 네. 러브겠죠? 네. 네. 에세이신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일루소 핸드님, 네. 스노우님, 네. 어서 오십시오. 엘리스정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잠깐, 지금, 얘가 조금 삐딱해서 조금 수평 좀, 평형 맞출게요. 네. 됐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한 해가 벌써, 12분의 1이 끝났어요. 저는 이거, 2번씩 떡국 먹는 거 너무 힘들어요. 예. 또 신정 때 떡국을 안 먹자니 좀 그렇고, 설에 안 먹자니 또 그렇고, 여튼, 2025년은 1월 내내 떡국 먹다가, 예. 우리 1년에 12분의 1이 날아가는 느낌. 좀 누가 개선해 줬으면 좋겠어. 한 번만 하라고. 옛날에 또 막 정부에서 못하게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끈질기게 우리 명절은 남더라고요. 예. 그러면 아예 그냥 1월 1일이 명절 분위기 안 냈으면 좋겠어. 그냥 뉴이어처럼 그냥 하고 가볍게. 또 오랜만에 사무실 나와서 미팅도 하고 또 여러분에게 라방도 하려고 또 제가 오늘 아주 많이 멋을 부리고 나왔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서울의 눈은 왔다 갔다 합니다. 예. 눈발이 조금 있다가 지금은 그냥 뭐 흐지부지 오고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제는 남편하고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요즘에 영화를 보거나 연극을 볼 때마다 아주 화가 나. 진짜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좀 잘 만들면 안 돼? 이런 느낌. 왜냐하면 우리의 그 문화적인 수준이 글로벌해져 가지고 너무 높아졌어요. 그래서 정말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명화만 보다가 가서 영화를 보면서 즐기는 그 귀한 시간들이 너무 허접할 때는 조금 화가 나더라고. 한국 영화 조금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특히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들은 정말 고품격이야 되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되면 그렇게 얘기할 거야. 그러면 영화관 비용이 올라가야 된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물론 내가 뭐 10,000원, 20,000원 내고 고퀄을 요구하는 게 소비자가 잘못된 거일 수도 있지만 여하튼 연극을 보고 영화를 보고 기분이 나빴다. 에이, 이런 느낌. 그래서 그냥 외출하고 데이트했다는 거에 의미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제가 밤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넷플릭스에서 아주 명화를 엄청 골라서 보는데, 감동이 달라요. 많이. 예, 그래서, 걱정된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여러분들 문화 생활 할 때, 특히 뭐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거나 그림을 보거나 할 때도 부모가 처음에는 가이드가 중요해요. 뭐 구성이라든가, 표현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엄마가 조금 리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눈이 높아집니다. 예, 우리 애들은 내가 그림을 그리지 못해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음악을 작곡을 못해도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점점점 우리가 전문가 현대인의 소양도 되고 또 오래 사는 장수 시대에 이 예술적인 그런 감각은 아주 중요합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자녀 교육 Q&A 시간이고 여러분 자녀들의 고민 많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들 학년이나 나이 그리고 성별 그리고 사는 지역 그리고 질문을 올려주시면 또 제가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가끔은 매운맛도 되고 가끔은 순한 맛도 되고 가끔은 힐링도 되는 샤론코치 Q&A죠.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 스태프들이 감독이나 아니면 저희 같이 또 일해 주시는 분들이 또 쇼폼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또 제공하고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보람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2월 둘째 주에 2월 둘째 주 일요일에는 또 팀 컨설팅을 할 거고요. 내일 공지를 올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도곡동 와서 또 샤론 코치와 일요일에 하는 데이트죠. 예, 그런 것들도 괜찮다. 네. 점심은 어떻게 맛있게 드셨나요? 예, 저는 아직 밥을 못 먹었어요. 네. 여기를 통해서 질의응답도 가능한가요? 네, 은지님 지금 질문 올리시면 됩니다. 질문 올리시면 제가 선착순으로 답을 드릴 건데 모호한 질문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게 더 꿀팁이 되고요.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 멤버들 있죠? 예, 좀 올려주실래요? 네. 루르님이 부산 여아 초사? 초 이게 뭐야? 그러니까 4학년인데 5학년이 될 거예요? 자, 부산 여아, 초등학교 이제 4학년인데 5학년 올라가 예비초 5라고 봐야죠. 제주국제학교 입학 테스트를 보고 결과를 기다리며 준비 중입니다. 아이들이 원하기도 하고요. 목표가 해외 대학은 아니지만 그냥 좋은 경험이 되겠지라고 생각 중이에요. 라는 질문인가요? 아니면 코치님의 생각을 물어보는 건가요? 근데 제 생각은 제주국제학교를 준비하고 다니는 게 단순한 경험은 아니다. 예. 그러기에는 얻는 것도 많고 잃는 것도 많아요. 얻는 거라는 영어 경험이겠지만 잃는 거는 돈, 많은 돈, 그리고 부모의 희생, 옮겨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국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서 놓치는 것들, 기득권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엄마들이 특히 우리 아이들 학교를 선택할 때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거는 경험이 아니에요. 아예 진로예요, 진로. 제주국제학교를 간다는 뜻은 정말 많은 비용의 학비를 내는 거고 유학을 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 아이가 만일에 보딩을 못 들어간다면 이 아이는 보딩 못 들어가는 학년이니까 부모가 내려가서 뭐 엄마든 아빠든 여든 거기 살면서 이주해서 아이를 케어해야 되고 그리고 또 사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국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유학을 보내는 거가 똑같아요. 그랬을 때 그 손실 그런 것도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국제학교 갔다가 궁극적으로 미국 대학을 가겠다라고 한다면 브릿지 역할 정도로는 괜찮지만 그냥 좋은 경험이 되겠지라고 엄마가 흐흐하고 웃을 정도의 질문은 아니다. 한번 조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입시라는 게. 아니면 또 질문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니까 가볍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워딩만 보고 상담을 해주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진지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예, 그래서 결론은 국제학교 입시는 그냥 경험을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QQQ 퓨어님은 초2가 됩니다. 예비 초2. 소프, 네, 소마 프리미어겠죠. 예, 저희 할 때는 이렇게 쓰지 말고 앞으로 소마 프리미어라고 얘기하세요. 소마 프리미어를 잘 다니고 있는데 주 1회라서 편하긴 한데 요즘 필즈로 편하긴 한데 필즈로 이동해서 레터를 받는데 주 2회 반이 나왔습니다. 3시간씩 2회인데 하는 만큼 좋겠지만 부담이 돼서요. 소마 프리미어를 유지하며 집에서 연산 교과를 잘할지 필주 2회로 바쁘게 다녀야 할지 궁금합니다. 라는 건데 이거는 뭐 취향이에요. 취향이긴 한데 어떤 게 있냐면 대치동에서 3학년, 4학년 예전에는 그것도 4학년부터였는데 4학년부터 하루에 막 3시간씩 4시간씩 엉덩이 힘을 키우는 수학학원이 굉장히 인기였거든요. 제가 아이를 키울 때도. 왜냐하면 그때 아이들이 정말 오래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몸에 배이는 건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2학년이에요. 나는 그냥 소마 프리미어를 다니고 집에서 해도 돼도 오케이. 아니야, 나는 그냥 2회를 해도 오케이예요. 뭐를 봐야 되냐면 여기서는 우리 아이가 지금 소마 프리미어에서 재미있게 다녀라고 하는 그 즐거움을 부모는 뺏을 권리는 없어요. 근데 엄마가 교육과정과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필즈가 소프보다는 소마 프리미어보다는 더 퀄리티가 좋은 것 같아. 우리한테 맞는 걸 한다면 옮겨도 돼. 근데 뭐 비슷비슷하다. 사실 초이가 내 생각에는 비슷하지 않을까? 그리고 얘가 프리미엄 반에 다니면서 굉장히 기뻐할 텐데 다른 애들이 필즈 다닌다는 것 때문에 옮기는 거는 엄마의 욕심이 아닐까. 그래서 내 생각은 그냥 다녀라.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답을 들으신 분들은 답변을 주시면 제가 지금 패드를 2개 놓고 보고 있으니까 확인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답을 좀 다시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줄에 쭉 질문을 해야지 띄엄띄엄 올리면 제가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한 개의 질문으로 올려라 라고 말합니다. 자, INNNNNU님. 이런 아이디를 만들 때도 나만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이름이라는 거는 남이 나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이디를 할 때 이게 약간 조어, 말이 만들어져야 돼. 그래서 위에님, 은지님은 내가 은지님 읽잖아. 근데 이거는 INNNN 이렇게 읽으면 읽는 사람도 불편하고 전달력도 좀 그렇고. 그래서 나중에 아이디어를 조금 바꿔봐라. 그래서 뭔가 이렇게 워딩이 되게. 남양주 별내 초4.
예비초사. 여러분 그냥 예비초사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43 이렇게 쓰지 말고 예비초사. 자, 남양주 별내 예비초사. 미안. 다시 할게. 4학년, 3학년이 있구나. 2명이구나. 남양주 별내에 사는 초등학교 4학년 남아 3학년 여하 연년생 엄마입니다. 비평준화 지역이라서 학군지로 옮기려고 고민 중인데 내신을 생각하면 여기서 중계동 쪽으로 라이딩하면서 학원을 다니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학군지로 이사하는 게 맞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생각하기에 중계동은 학군지가 아닌가요? 엄마가 생각하는 학군지는 어딘지 잘 모르겠네. 예, 그렇죠. 그리고 포인트는 뭐냐면 고입을 생각한다면 어떤 중학교든 상관이 없어요. A 중학교든 B 중학교든 C 중학교든 그 학교에서 전과목을 90점 이상 맞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학군지란 뜻은 내가 길게 봤을 때 뭔가 조금 보컬의 학원 교육도 받고 경쟁심도 좀 키우고 뭔가 애를 전쟁터로 내보낸 듯한 그런 걸 맛보고 싶어 하는 건지 엄마가 원하는 게 뭔지를 엄마가 먼저 알아야 돼요. 나는 별내 살지만 중계동은 아닌 것 같아. 이런 건지. 그렇죠? 예. 그리고 아니 나는 그냥 대치로 가야 되는 거를 고민하는 건지. 그렇죠? 자기가 어떤 거에 가장 고민이 되는지를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질문에서는 답을 드리기 어려워요. 모호해. 중계동이 또 어떻게 학군지가 아니라고 생각할까? 중계동은 학군지대. 그렇죠? 자, 학군지의 의미는 뭐냐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중에서 4학년부터 유입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4학년, 5학년, 6학년 때 전학을 안 가, 애들이. 그리고 거기에서 있어. 즉 무슨 뜻이냐? 주변에 갈 만한 중학교가 있다는 거지. 그렇죠? 예. 학구는 사실은 고등학교 중에서 일반고, 특히 평준화, 즉 선발형이 아닌 그냥 내가 주소지만 갖고 있으면 배정받는 걸 학군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대원하고 학군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 민사고 학군 이렇지 않죠. 그냥 내가 이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좋은 초등학교, 좋은 중학교, 좋은 고등학교 일반고를 간다. 이게 학군이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남양주는 비평준화 지역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는 고등학교를 갈 때 성적이 들어가요. 중학교 성적이. 그러니까 중학교 때 성적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안다면 엄마가 뭘 고민하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포인트는 이사는 4학년, 3학년에 올라가잖아요. 예, 괜찮아요. 나쁘지 않고. 그리고 그 대신에 이사를 가더라도 학군지 가더라도 아니면 가기 전이라도 실력은 학군지 애들의 평균 실력은 만들어 놓는 게 더 맞습니다. 그 두 가지를 고민해 보시라 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죠? 예. 자, 뷰티 플라워 탱님, 동대문구 예비초사 남아 공립초를 다니고 있고 아이는 반에서 내가 제일 공부를 잘하는데 왜 공부를 더 해야 되는지 묻습니다. 사립초를 보내고 싶은데 지금까지 기회가 안 됐고 초사에도 지원해서 보내볼까 합니다. 사립초로 가서 아이에게 경쟁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어떨까요? 라는 질문인데 나는 묻고 싶어요. 동대문구 예비초 4학년이 본인이 반에서 1등 한다는 건 어떻게 알았나요? 선생님이 너가 우리 반에서 1등이야 라고 말했나요? 뭘 근거로 자기가 1등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고 두 번째는 이제 얘가 8, 9, 10, 11살 되는 애인데 내가 반에서 1등 하니까 나는 공부를 더 할 필요가 없어. 그럼 얘 공부의 목적은 이 공립초등학교 1등이 목표인지 공부란 거는 1등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것을 배웠을 때 얼마나 재미있는가. 그리고 내가 나의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켰을 때 기쁘고
내가 성장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엄마 입에서 야 네가 니네 반에 1등이야 그런 말을 혹시 많이 했는지 아니면 선생님이 한 말을 그대로 또 전했는지 그건 아니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거와 관계없이 4학년 때라도 사립초를 가는 게 맞는가라고 한다면 사실 편입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립을 가는 목적도 분명히 있어요. 물론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뭐 중구, 동대, 문구, 종로구 이런 쪽이 학군지가 아니죠. 그래서 엄마들이 굉장히 학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얘가 사립을 보내서 뭔가 얘가 조금 고급지게 수업을 시키고 싶다라는 의지는 있을 수 있으나 그러면 얘가 4학년, 5학년, 6학년 다닌다고 중1부터는 또 어차피 공립학교 갈 건데 굳이? 근데 내가 만일에 나는 사립학교 가서 교복도 입히고 그 학교 출신이라는 거에 의미를 두겠다. 그러면 가도 된다. 근데 사립을 간다고 다 경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물론 사립은 특색 교육이라 그래서 공립초에서 하는 모든 걸 하고 추가로 사립초에서만 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사립초 1학년, 2학년, 3학년 애들이 했던 거가 기본이 돼 있어야 돼. 나는 뭐 수영도 이미 돼 있어. 스케이트도 돼 있어. 영어도 잘해. 여튼 얘가 그동안의 과정들이 사립초 가서 중간에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누적된 양이 있는가? 이거 중요하죠. 돈만 가지고 간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질이라든가 누적된 실력이라든가 태도라든가 이런 걸 한번 고민해봐라.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가 생각이 있어야 돼. 엄마 나는 그 학교를 한번 가보기도 하고 그 학교가 어떤지도 봐서 아이 입에서 나 저기 가서 하고 싶어 이런 마음도 들어야 돼. 엄마가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차피 얘가 몇 번 트라이를 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혹시 얘한테 그런 길이 없지 않을까? 근데 뭐 사립초 안 간다고 뭐가 문제가 되겠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억지로 한다고 나는 뭐 될 것 같진 않아.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대입이지 사립초 초입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갖지 않는 거에 대해서 포기해야 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해요. 근데 뭐 꼭 해보겠다. 그럼 도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많은 선택지는 있습니다. 아시겠죠? 재밌습니까, 여러분들? 자, 또 그런 분이 나왔어요. 아이디가 K 4개, H 4개, A 4개. 아이디 나중에 바꾸세요. 네. 대구 수성구 예비초 2 사립초 남아 영유 3년 졸업 후 청담 계열 영유 연계 1년을 했어. 그리고 청담 초2 과정을 올라가는데 레테 탑반이 나왔어. 아이는 탑반 자부심이 있는 터라 청담에 가고 싶어 하는데 저는 숙제 로딩이 좀 더 적은 초등 어학원으로 옮기고 싶은데 그것은 위탁년하고 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야. 이게 질문이에요? 하다 끊겼는데? 근데 여러분 학원은 누가 다녀? 엄마가 다녀요? 아이가 다녀? 아이가 다니잖아. 아이가 거기 가고 싶대잖아. 그럼 다니면 되지. 무슨 고민을 해. 숙제 로딩이 적음. 얘 숙제할 때 엄마가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막 울면서 숙제? 짜증내? 그런 태도를 고쳐야지. 그치? 아이가 어디를 가도, 자기가 더 적극적으로 즐겁게 힘들더라도 참고, 인내심 같은 걸 기를 생각을 해야지, 자꾸, 쟤 분명히 거기 가면, 나한테 징징거릴 텐데, 날 스트레스 줄 텐데, 그냥 그거보다는 아예 숙제 조금만 데 가서 그냥 편하게 있을까? 그건 엄마의 태도가 아닌 것 같은데. 아이를 성장시키고 싶은 엄마의 태도는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않을까? 어차피 엄마가 대구 수성구 한복판에서 사립초를 보냈어. 근데 얘는 영유로 3년 했고 또 청담에서 1년 4년을 영어를 했어. 근데 초2 과정에 탑반이 나왔어. 제대로 공부한 거잖아.
애가 알아서 하겠지. 근데 엄마는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야 너는 네가 탑반이라서 좋은 거지 나는 네 숙제 봐줄 게 너무 힘들다 그런 거잖아. 지금 질문의 포인트는 그거는 태도를 바꿔야지. 아이의 태도, 아이의 자세 그런 기본적인 훈련을 먼저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네, 그거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동대문구 사립초 질문에 답변 감사합니다. 네. 아이는 단원평가 성적을 보고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단원평가, 초등학교는 매우 잘함, 보통, 노력, 요함을 하고 나중에 평가하는데 매우 잘함이 60%라고 봐야 돼. 예, 50에서 60. 그러니까 매우 잘함이 1등이 아니야. 이렇게 분명히 평가도 알아야 된다. 그렇다고 또 우리가 너무 애기를 기죽일 필요는 없지만 지금은 1등에 포커싱하지 말고 공부를 해서 뭘 배우는 거에 대한 즐거움, 학문의 즐거움을 아이들이 아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KK님이 아이디 조언 참고한다고 질문이 끊겨서 다시 올렸어. 옮기려 한 이유는 수학 시간을 좀 더 확보하고 싶어서. 근데 아직 초2잖아. 수학은 3학년, 4학년 때 늘려도 돼. 지금은 영어를 더 많이 강조할 타임이야. 시기적으로. 그래서 나는 그냥 거길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잘했어. 자, 앨리스 정님이 수원의 7세 여하 엄마표가 잘 되는 편이라 독서 하루에 10권 초1 수학 예습 바다나무 영어 피아노를 엄마랑 하고 있어요. 엄마가 못하는 예체능만 사교시키고 있는데 미술은 소수정예로 유아가 케어가 잘 되는 곳으로 가고 있고 문화센터 발레를 2년째 하고 있습니다. 6세는 이 패턴으로 잘 됐는데 7세가 되니 사교육이 부족하지 않나 고민이 됩니다. 라는 거. 지금 7살인데 얘는 유치원은 안 다녀? 그냥 일반 유치원을 다니나? 뭐 유치원 어딘가 다니지 않을까? 그쵸? 유치원을 다니고 영어를 난 바다나무 영어가 뭔지는 몰라. 엄마랑 책을 10권이나 읽는다. 초1 수학도 예습하고 있다. 뭐 연산 이런 거 하고 있겠지? 영어 피아노.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걸 고민하지 말고 엄마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무엇을 하나를 먼저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 지금 내가 뭘 하느냐를 고민하지 말고 내가 이게 초등교육과정에서 필요한 걸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 애가 앞으로 초등학교 들어가서 잘할 수 있는지 생활태도면들 아니면 공부 습관면들 이런 걸 고민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7살 여아가 엄마표가 잘 되는 편이다 이거를 그렇게 믿지는 마세요. 7살 때 엄마 말 안 들으면 얼마나 말을 안 듣겠어 앞으로. 그치? 근데 문제는 7세 때는 사고력 수학 그리고 실험 과학 그런 게 좀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아이가 두뇌를 개발하는 거야. 두뇌를 개발하는 거. 그래서 너무 빤하게 공부하는 거 그리고 뭐 부족한 거 뭐 이런 거는 일반 유치원 다니지. 그러면 난 영어가 조금 대치동 아이들에 비해서 영어가 낮을 것 같고 그리고 두뇌 개발 쪽이 두 가지는 좀 부족하다고 봐요. 예, 요거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한번 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알겠지? 오늘 이 옷을 내가 좀 벗을게. 이게 체크가 있어서 여러분이 올린 글이 잘 안 보여. 조금만 입고 하자. 신하님, 예비초사 여아, 인천 송도 영유 1년, 폴리 1년 다니다가
예체능 발레, 예체능 선생님이 전공반에 들어가자고 해서 들어갔어. 그래서 영어를 소홀히 했더니 확 떨어지더라. 아이와 상의 끝에 전공을 그만두고 공부를 하고 있고요. 수학은 어찌어찌 황소를 다니게 되었어요. 영어는 청담 낮은 반, 리틀팍스 시험을 봤는데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입시, 어학 둘 중 고민이에요. 영유 1년 다니고 폴리 1년 다녀도 영어를 안 하면 영어 실력은 없어져요. 영유 3년을 다녀도 마찬가지야. 보통 여러분이 영유 다니고 초등 가서 적어도 주 2회에서 주 3회 정도 레슨 시간만 5시간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 2회 가서 2시간 반 정도 전문가들한테 배워서 계속 유지하는 거야. 그 대신에 독서, 읽고 리스닝은 또 별도로 해야 되는 거야. 이건 약간 생활화돼서 계속 체화시켜야지 영어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발레를 배웠는데 선생님이 이제 얘가 전공을 시켜보자 한 거잖아. 근데 전공을 그만둔 이유가 얘가 영어 때문에 전공을 그만둔다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고 해봤는데 이게 막 입시까지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냥 가감하게 그동안 발레 하면서 몸매 예뻐지고 음악 많이 듣고 좋은 경험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영어를 위해서 발레를 그만뒀다 이런 생각은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아무 가치가 없어. 그리고 수학은 어찌어찌 황소를 다니게 되어서 이런 표현도 하면 안 돼. 왜냐하면 황소를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엄마들이 노력을 하고 거기를 보내려고 노력 많이 하거든. 그리고 이게 가치도 없어 보여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지 말고 자 초사야 지금 수학은 황소를 다니고 있어. 근데 영어는 지금 중간에 끊어졌으니까 좀 낮아. 그런데 얘가 초사가 다닐 수 있는 학원이 그걸 보란 말이야. 초사가 중학년인데 청담 어학원이 낫겠어? 리틀박스가 낫겠어?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학원을 갈 때 타겟을 봐야 돼. 타겟을. 메인 학년이 몇 학년인가 이걸 봐야지. 리틀박스가 4학년 5학년이 다니는 학원은 아니잖아. 그쵸?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청담을 다녀야지. 그 대신에 어떻게? 청담을 빨리 다녀서 백업을 많이 해줘야 돼. 왜? 대형 학원일수록 백업이 안 되면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어. 그래서 예습도 봐주고 숙제도 봐주고 그 다음에 온라인 그 도서관에서 책도 많이 읽어야 돼서 지금은 늦지 않았어요. 4학년까지 열심히 영어를 해라. 그래도 충분하다. 이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수학은 황소 다니니까 괜찮다. 아시겠죠? 네. 어떤 것 때문에 어떻게 했다 이런 표현은 좋은 표현이 아니야. 아시겠죠? 네. 사람은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할 수 있거든. 그게 뭐가 중요해.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기회를 많이 갖는 거지. 달콤님 해외에 계세요. 예비 초2 한국 귀국의 예정이 여하다. 리딩 레벨이 높은 편이다. 다시 해외로 갈 계획도 있는데 한국에서 영어를 어떻게 유지시켜주면 될까요? 리턴이 하고는 대치동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얘가 지금 2학년인데 한국에 와. 근데 대치동에 살지 않아서 예약할 학원은 없을 것 같아. 자, 얘는 외국에 살던 애예요. 내가 듣는 거를 영상으로 할 수 있죠. 그렇죠? 아니면 화상 영어도 가능해요. 그리고 집에서 솔직히 많이 읽어도 되고요. 그리고 만일에 독해 교재가 필요하다. 그럼 원서 코너 있고요. 아니면 거기에서 해외에서 올 때 썼던 교재를 여기 와서 써도 되고요. 다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요. 만일에 해외에 있는 선생님이 계시면 그분하고 연결해서 줌으로 수업을 유지해도 됩니다. 충분합니다. 네, 대치동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 아시겠죠? 희나님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치겠습니다. 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잘못된 것도 있나 봐요. 네. 네. 자, 또 봅시다. 네, SJC님. 강북
오늘 초사 날인가요? 예, 초사 얘기가 많네요. 강북 초사 남아 사회과학은 계속 EBS와 독서로 채워왔다. 학군지에서는 초3부터 학원을 많이 이용하던데 EBS와 도서로 초등과정을 채우는 게 맞는 건가 때로 걱정이 됩니다. 초5부터 내용이 많아지고 어려워지던데 어느 시점에서 학원을 이용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그래도 강북에 살면서 사회과학에 관심을 갖고 EBS와 도서로 한다는 것도 너무 칭찬하고 싶습니다. 잘하시는 거고요. 이건 아이의 진로에 따라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사회과학을 배우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교양도 되고 백그라운드 지식도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수능에서 통합과학, 통합사회를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3학년부터 사회과학을 소홀히 하고 너무 수학으로 몰입하는 그런 학생들은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할 수 있어요. 이 친구는 잘하고 있습니다. 초5부터 내용이 많아지고 어려워진다.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온라인으로 하거나 책을 통해서 했다는 얘기는 강제적인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학원을 가는 거는 컨텐츠도 물론 전문적이긴 하지만 선생님들이 지도해 주시니까 숙제 해와라, 이거 풀어라, 평가한다 이런 강제적인 거.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책에서 봤을 때는 전문가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다 알 수 있지만 학생들은 40%, 50%밖에 못 가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걸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아이 입에서 엄마 내가 아무래도 조금 더 제대로 공부하고 싶어라는 말이 나오면 그때 학원에 가면 되겠죠. 예, 엄마가 미리 걱정할 필요는 1도 없다. 그리고 지금 강북 초사 남아는 사회과학은 이렇게 그냥 해도 되고 수학을 진도를 얼마나 더 많이 뺐는지 제대로 수학을 열심히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달콤님이 답변 감사합니다. 아이가 영어 사용하는 학교를 원했는데 상황이 국제학교나 외국인 학교는 못 보낼 것 같아 걱정이 많았습니다. 동네 학원만 찾았는데 온라인을 잘 활용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하고요. 현지의 선생님들하고 개인적으로 커넥션을 좀 해서 와서도 줌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하셔도 된다. 아시겠죠? 네. 혜미님, 동탄 예비 초1, 영유는 2년 다녔어요. 여하, 예전 Q&A에서 원서 숙제량을 줄이면서 자유롭게 책 읽는 시간을 확보해 주시라고 조언해 주셔서 잘 실행을 했고 덕분에 지금도 원서에 흠뻑 빠져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질문하셨던 분이군요. 초1에도 문제풀이 중심보다 원서 수업 위주의 초등 연계 학원을 보내고자 하는데 초3까지 이 방향으로 가도 될까요? 4대 0요. 근데 나는 책을 읽는 거, 리딩, just reading하고 리딩 컴프레hension이 나누어지진 않을 것 같아. 내가 책을 읽었어. 그럼 궁금하잖아. 내가 제대로 읽었나? 내가 저자가 말하는 대로 했나? 아니면 이런 방향을 했나? 뭔가 확장돼야 되지 않아? 그치? 그래서 이제 초1이 되지만 영유 2년 초3까지는 가지 말고 1년만 좀 해보고 그리고 초2나 여튼 그땐 초2 말이라도 나는 어학원 가야 될 것 같아. 너무 이렇게 작은 데 말고 큰 데 가라. 큰 데 가는 게 더 제대로 배워. 왜냐면 그 프로그램 그 커리큘럼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한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개인이 하는 거 따라가지 못해요. 베껴서라도 그거는 차이가 많이 나.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봐라. 강북초사 사회가 EBS로 잘하고 있다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는 자기 주도가 가능한 아이라서 빼먹지 않고 스스로 챙기고 있습니다. 본인이 버거워하는 시점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추가로 한다면 자기 주도가 가능한 아이는 세상에 없어요. 인간이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엄마가
그렇게 믿고 싶고 그런 거야. 그거는 정말 특목자사 기숙학교도 100% 안 돼요. 이거는 성인학습의 개념이에요. 자기주도 학습은. 그리고 또 하나, 인간은 자기한테 관대한 사람이 있고 자기한테 엄격한 사람이 있어요. 타입이. 그래서 자기한테 관대한 사람들이 편해 보이지만 사실은 성과가 덜 날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주기적으로 전문가가 체크해 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가 스스로 잘해요 라는 걸 마냥 믿지는 마라. 중간중간 객관적으로 피드백을 받아라 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네. 아시겠죠? 네. 자. 은지님, 예비 초1 비인가 국제학교를 2학년, 3학년 재학 후 한국 공립초 또는 사립초로 전학을 계획 중입니다. 수학은 CMS 사고력만 하고 있는데요. 교과를 위해 별도로 학원을 다니며 선행을 해야 추후에 한국 학교 아이들과 같은 선상으로 수학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초저 교과는 쉬운 부분인데 집에서 해도 괜찮을까요? 사고력 학원도 다니는데 교과를 과외라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 요즘 비인가 국제학교를 1, 2년 다니고 2, 3년 다니고 공립학교로 보내는 게 엄마들의 지혜야? 나는 기본적으로 이런 전략은 정면 돌파가 아니어서 좋아하진 않아. 왜냐하면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많은데 사실 그 8세, 9세, 10세 때 그 초등 저학년 때 부모로부터와의 그 유대감, 학교의 그 기억들도 되게 중요하거든, 우리 애들은. 이 아이가 뭐가 공립학교를 가기에 적절하지 않아서 뭐 대안학교를 간다, 뭐 할 수 없다, 그런 상황이 있다 하면 난 이해하지만 여러분이 마치 학원 다니듯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비인가 학교를 보내는 거는 나는 조금 전체적으로는 비추하는 사람이야. 근데 여하튼 결정이 되었다면 그냥 2년만 하고 3-1부터는 한국 학교 보내고 뭐 사립에 가든. 그리고 수학은 사고력 수학과 교과 수학은 다른 거예요. 물론 1학년, 2학년 때는 심화 수학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렇지만 교육과정을 제대로 하는 거, 특히 사고력 수학만 열심히 하는 애들의 약점은 뭐냐면 교과 수학을 약간 무시하고 그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 그건 아니거든.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거 배우는 거. 그래서 그냥 집에서 초상위 S든 어떤 거든 풀어도 됩니다. 풀어도 된다. 그리고 사고력은 몇 학년부터 했는지 모르지만 7세, 8세, 9세 정도 초2까지 하는 게 좋고 교과는 뭐 집에서 하다가 이제 그런 기반이 잘 돼 있는 애들은 3학년, 4학년 때 선행을 빼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 요렇게 하는 게 맞다. 예. 혜미님이 답변 감사합니다. 초등 연계 학원에서도 원서 위주 수업이지만 그 외 문법, 토론, 에세이가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말씀 주신 대형어학은 아니라서 초2쯤 전원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한테 문법이 된다, 디베이트가 된다, 에세이가 된다는 거는 상품이야. 안 돼. 왜 안 되냐면 한국어든 영어든 내가 독서량도 많아야 되고 사고력도 있어야 되고 논리력도 있어야 되고 그 주제에 대한 깊은 이런 사고가 있어야지만 글도 쓰고 말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학원에서 우리 이런 거 한대요 라는 거는 그냥 약간 뷔페 메뉴라고 봐야지. 아니 초1, 초2, 7세가 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겠어. 한국어로도 어려운 거거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 너무 관심을 갖지 말아라. 그냥 어릴 때는 애가 영어학원 다니고 재밌어요, 영어를. 그리고 영어로 말했을 때 그 쾌감을 좀 느껴. 그리고 사실 영어 책을 읽을 때는 우리나라 문화랑 좀 다른 것들이 많잖아. 좀 색다르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그러면 돼. 그리고 내가 일기 형태로든 여하튼 하루에
글자 쓰는 거 되게 중요하다. 요렇게만 관심을 갖지, 이 학원에 이런 거 해요 라는 거는 약간 허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수인서인님이 예비 중일이야. 청주 여하. 현재 고1 수상을 선행 중이야. 중학교 입학 전에 대치동 수학학원에서 레벨 테스트를 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에서 보는 테스트에서 결과가 좋은데 중학과정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보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100%. 그리고 이제 만일에 엄마가 뭐 오는 게 힘들다고 한다면 대치동의 중학교 시험지를 구해서 풀어보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여기는 뭐 블랙 라벨이나 뭐 A급 같은 것들도 많이 푸니까 얘가 지금 중등과정이 솔직히 어떻게 돼 있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3년 선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중등이 정말 찬찬히 돼 있고 어떤 문제도 풀 수 있느냐. 왜냐하면 청주는 지금 저희가 비수도권이기 때문에 지역인재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럼 내신이 되게 중요하고 또 좋은 고등학교로 갈수록 전국권으로 학교를 보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테스트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등과정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해봐라. 현재 다닐 학원에서 테스트의 결과가 좋은 거는 뭐 그리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건 맞지만 그 학원의 기준이라는 것도 있고 또 익숙함이라는 것도 있거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아시겠죠? K님은 아까 또 옮겼나 보나. 넘어갈게요. 윤유님이 성동구 행당 예비초 3 사회과학 교과가 시작되는데 미리 한 학기 예습하고 학교에 보내야 할지 개학 후 문제집으로 복습을 해주는 게 좋을지. 일단 교과서를 구입하시고 사회 같은 경우는 같이 엄마랑 읽어보면서 모르는 단어, 용어, 지명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뭐 마을을 본다, 뭐 병원을 가본다, 소방서를 가본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사회는 보통 일반 사회, 지리, 역사 이 순서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사회부터 시작을 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 이해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사회과 교과서의 대부분은 다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초등 저 때 한자어를 공부를 미리 하라고 하죠. 급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자어를 이해해야 돼요. 한국어 안에 한자어가 많죠. 그리고 과학은 기본적으로 과학이 기본적인 거, 원리, 그리고 이게 되게 우리나라 교과서가 위계가 있어요. 그래서 3, 4, 5, 6, 중1, 중2, 중3, 고1, 고2선 쭉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과학은 물론 뭐 실험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과학에 대한 기본 지식부터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과서 외에 관련 도서를 많이 읽어봐야 된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내가 단순하게 교과서를 갖다가 한 학기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기초적인 걸 많이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할 때도 내가 그 재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뭐 시금치는 뭐 몇 초를 삶는 게 맛있다라든가, 아니면 뭐 끝에 뿌리 부분에 있는 그 빨간색이 맛있는 부분이다, 뭐 이 정도 내용들 알잖아요. 너무 많이 삶으면 이게 짓물러진다,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가 있어야 돼요, 사회과학은. 그런 공부를 먼저 하는 거다. 아시겠죠? 설온지언러브님, 수인서인님이 코치님 정말 감사드려요. 질문 처음 올렸는데 제 차례 되기 전까지 가슴이 쿵닥쿵닥 매우 떨렸다고. 제가 이제 차례대로 하는데 건너뛰는 질문도 있어요. 질문의 그 형식을 맞추지 않았거나 질문이 중간에 끊어졌거나 그런 건 제가 답을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도 제대로 질문을 올려라라는 거.
제가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은 이렇게 라이브를 해드리고, 또 저희 팀들이 또 쇼폼을 만들어서 인스타나 유튜브에 업로드 하고요. 2월 둘째 주 일요일엔 저희가 팀 컨설팅 할 겁니다. 내일 공지할 거거든요. 15명까지 이제 저희가 마감하니까 그때 오셔도 되고요. 예, 그렇게 합시다. 예비 초2가 영어 회화는 안 되고 학습 영어는 잘하는데 원서 읽기를 계속해야 될까요? 학습 영어는 뭘까요? 저는 학습 영어란 말을 잘 모르는데, 일단은 자, 내가 들은 대로 말해야 돼요. 자, 엄마 따라 말하는 거죠. 언어는 기본으로 모방이 먼저거든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 읽은 걸 생각을 정리해서 내가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4 skills가 연결돼야 되는 거거든요. 영어 회화는 안 되고라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그냥 얘가 읽었던 책을 외워서 말해보거나, 아니면 어떤 패턴을 같이 해보든가, 아니면 회화를 기본적으로 한번 책을 통해서 하든가, 그게 연결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단순하게 리딩만 한다는 거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읽기 레벨은 올라갈 수 있지만 나중에 영역별로 밸런스가 안 맞으면 전체적인 영어 실력을 올리기 어려워요. 예, 아시겠죠? 자, 아이고, 제가 또 내려다가, 제가 지금 패드가, 좀 터치하다가 질문이 어디까지 했는지를 놓쳤어요. 좀 기다려 보세요. 짜짜짜. 눈이 많이 내리나요, 지금? 추추추. 아이고, 많이 내려갔나 봐요. 아이고, 이거 왜 이러니, 너 왜 그러니? 얘가 지금, 이게, 인스타는요,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제가 라이브를 해드리거든요. 유튜브랑은 달라서 정말 친절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패드를 두 개 하는데도 지금 순서를 놓쳐버렸어요. 여러분과 하는 거. 아유, 왜 이러니? 여러분이 자기 차례가 됐는데 안 하면 너무 섭섭해서, 그쵸? 예,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맞춰드리려고 하는데, 라이브가 사실은 여러분이 저는 굉장히 이제 답답해서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 제가 하는 거예요. 해드리는데, 가끔 질문을 할 때는, 이 학습의 주체가 누군지 모르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마치 엄마가 공부하는 것처럼. 사실은 아이가 공부하는 거잖아요. 아이를 위주로 하셔야 돼요. 그게 더 맞다. 그게 더 맞습니다. 됐네요. 아이고. 어디 갔나 또. 됐다. 이제 찾았어요. 피드에서 궁금한 점은 초저 때 미술학원을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의 3월 한 달 교육은 다 미술이에요. 예. 그 미술이라는 게 뭐냐면 표현하기. 예. 그러려면 도구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풀칠, 가위질, 색칠하기, 선긋기 이런 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소근육이 발달이 됐고 그런 도구를 써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유치원 때, 유아 때 엄마가 맨날 풀 뚜껑 열어주고 붙여주고 했으면 애 못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가위 위험하다고 안 주면 애 가위질도 못하고요. 선도 못 그어요. 그렇죠. 자, 인간이 왜 우리 구석기 시대에도 동굴에
그림을 그렸죠. 그거는 뭐냐면 표현이죠. 그거는 명령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무서운 괴물, 이게 무서운 괴물이야. 이게 오면 사람은 피해야 돼. 이런 것들. 자, 이게 그릇이야. 우리 식량은 여기다가 보존해야 돼. 그림이거든요. 여러분이 그 성당에 가도 스테인드 글라스 있잖아요. 그게 거의 성경 이야기고요. 절에 가도 탱화라 그래서 절 벽에 다 그려놨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표현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커서 내가 했던 어떤 프로젝트, 내가 했던 사업을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표현이 말도 되고요, 글도 되고요, 시각화 자료도 돼요. 그렇죠. 특히 요즘의 입시에서 수능 문제를 보면 표, 그래프, 빅데이터를 반영하는 모든 자료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 거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 여러분 특색이 뭐냐면 요즘에 영화라든가 드라마라든가 다 베이스가 뭔지 알아요? 소스가 원천이 다 만화예요. 웹툰을 기반으로 다 작품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만큼 강인하게 인간의 DNA 속에 있는 그림을 받아들이는 게 텍스트보다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내가 돈을 벌려고 한다면 그런 표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인재랍니다. 그래서 미술을 해보란 얘기예요.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제 또 봅시다. 네. 썸머님, 송파구, 아이고. 송파구 여아, 예비초 5, 영유 2년, 대치동 영어학원을 다녀요. 초 5가 되는 애인데, 영어학원은 대치동으로 다닌대요. 수학은 동네 개별학원에서 현행을 하는데, 수학을 하기 싫어하고 대충 하는데, 어떻게 하면 꼼꼼하게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성향이 대충 느리고 산만한데 체계적인 학습을 어떻게 길러줄까요? 이런 아이의 특징은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돼요. 일단은 아이가 선생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선생님이 이 아이를 바꿀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한다면 자기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는 선생님을 만나야 돼요. 동네 학원에서 나는 뭐 이 학원 그냥 월급만 받으러 다닐 거야. 나는 막 시간만 떼고 월급을 받을 거야라는 선생님한테 배우면 절대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얘가 너 괜찮은데 네가 수학을 못해서 선생님이 안타깝다. 어떻게 하면 얘를 즐겁게 수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까? 이런 고민하는 선생님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그래서 대치동에서 소수학원으로 찾아보세요. 이 아이를 동기부여를 주고 기본적인 것부터 주눅 들지 않게 수학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얘가 입시가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수학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태도를 얘 탓으로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는 왜 수학을 싫어해? 왜 대충해? 왜 꼼꼼해? 산만해? 이러지 말고 엄마가 일단 얘를 적어도 3학년까지 공부 습관 만들지 못한 거, 그리고 수학에 대해서 즐거운 경험이 많지 않는 거를 미안해해야 돼요. 엄마가 먼저. 아이 탓을 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좋은 선생님 만나서 수학을 즐겁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힘을 키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자, 봅시다. 네. 자, IM 윤희님. 예비 초3 남아, 영어는 주3회, 수학은 소마를 중단하고 엄마표로 교과 선행 연산 문제집을 풀고 있어요. 그리고 축구, 수영, 음악은 주 1회씩 국어 문제집을 풀고 있는데 유아 때부터 독서를 싫어해서 지금도 책을 멀리하네요. 국어를 끌어줄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거. 아이가 책이 꼭 필수일까요? 자, 보세요. 독서라는 걸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얘 이제 3학년이 돼요. 그럼 3학년이 되면 정말 교과서가 제대로 나오죠. 교과서를 제대로 읽고 교과서를 베이스로 공부를 한다, 수업에 참여한다 이러면 괜찮아요. 근데 내가 난독증이 있어서 아니면 잘 못 읽어. 기본적인 게 안 돼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왜 책 읽는 걸 싫어하는지를 한번 봐야 돼. 성격이 급하다,
글자 읽는 게 힘들다, 눈이 나쁘다, 아니면 책을 너무 읽으라는 강박이 좀 있다, 아니면 더 재미있는 놀이가 있다, 게임이 있다, 많이 원인이 있지 않을까요? 그걸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얘를 책을 멀리 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교과서를 읽느냐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옆에서 교과서 같이 읽고, 끊어 읽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구몬이든 재능이든 이런 국어 학습지 같은 걸 하면서 라이트하게 쉽게 한번 들어가 보면서, 아, 책을 읽었을 때 내가 이런 내용을 배웠구나, 이런 거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지식 정보의 1단계는 사실은 책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물론 책만 읽는다고 되지는 않아요. 더 많은 게 필요하지만 그래도 스타트가 책이에요. 그래서 교과서부터 열심히 읽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윤유님이 예비 초3이라 문제집 한 권에 기대도 될까 싶었는데 일상생활 속에 더 폭넓은 지식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아시겠죠? 네. 자, SIHHH3님은 부산의 예비 초3 남한데 사고력 수학학원을 타판을 다니고 있는데 여길 계속 보내는 게 맞는지 교과 심화 수학학원으로 보내는 게 맞는지 고민입니다. 그만 다녀도 될 것 같은데요? 3학년 되니까. 네. 근데 이 친구가 만일에 영재학교 라인이다 그러면 다녀도 돼요. 내가 그쪽으로 더 많이 연구하겠다. 대치동에서도 그쪽 관계된 애들은 6학년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수능을 보고 가겠다 한다면 그냥 3학년부터는 교과로 나가는 게 더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영어도 어느 정도 했는지 궁금합니다. 아시겠죠? 네. 마지막 하나 할게요. 민드님, 9세 초2 여하가 교과를 심화하는데 너무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냥 냅둘까요? 화가 나서 사이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라는 건데 엄마표로 하나요? 그냥 냅두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기본적으로 이제 시험은 난이도라는 게 있어요. 평이한 문제, 보통 이제 모의고사에서는 A, B, C, D, E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교육청 모의고사. E는 전체 인원의 20% 미만이 맞추는 문제, A는 80%가 맞추는 문제를 내거든요. 그럼 내가 만일에 심화를 안 한다 그러면 A만 맞을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학교를 못 간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물론 2학년 심화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심화가 문제가 아니라 수학에 대한 기본적인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감정적으로 너무 나빠졌어요. 이제 엄마 편은 끊어라, 그만하라. 예, 그래서 학원에 보내서 아이가 조금 더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는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또 이렇게 1시간 열심히 여러분하고 달렸고, 또 제가 또 일정을 만들어서 여러분하고 또 라이브 할 계획이니까 그때 하시고요. 예,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금방 지나갔죠?